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는 9월에 제1회 서울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도시 건축인데요. 주제에 따라서 환경,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와 관련한 세부 전시도 열린다고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2017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김태형 도시공간 개선단장 전화 연결해서 행사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의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영주택에 대한 영업 정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개인 블로그에 부영아파트가 여전히 성의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함께 부영의 영업 정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부실 시공 근절의 시작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맨하탄 트랜스퍼의 보이 프롬 뉴욕시티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3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김 사장, 평택에 여의도 면적의 반이 되는 산업단지가 생긴대. 그래, 드림이야. 게다가 어연IC에서 500m에 고속 국제신도시까지 4km인데 3.3제곱미터당 170만 원대래. 그러니까 드림이지. 평택 드림테크 일반 산업단지. 문의 1522-2577 시공 현대엔지니어링.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오는 9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서울에서 2017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그리고 돈이문 박물관 마을 등 서울 전역에서 전시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서울 비엔날레에 대해서 미리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김태형 도시공간 개선단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2017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어떤 행사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비엔날레라는 뜻은 이태리 말로 2년마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네.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서울에서 열리는 도시건축에 관한 2년마다 열리는 전시 행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주제를 보니까요. 공유 도시라는 것을 정했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다 나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공유에 관한 그 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일종의 그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 돼가지고 그 물건들을 소유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간, 시간, 정보까지도 같이 나눔으로써 이제 자원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것들이 이제 교통, 주택,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는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열린 공간을 함께 쓸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1회잖아요.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첫 번째 비엔날레라서 의미가 클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또 인터뷰 해주시는 건데 공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비엔날레가 뭔지 좀 모르시는 분도 많았고 또 이걸 왜 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돈이문 박물관 마을이라는 새로 저희 재생 사업을 같이 비엔날레 공간으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에 따라서 보람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람회를 의미하는 엑스포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데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DDP라든지 돈이문 그 박물관 마을 등에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전시가.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 여기가 어디 쪽에 있는 거죠? 돈이문 박물관 마을은 사실은 서울 성곽의 서쪽에는 과거로 얘기하면 서대문 자리에 저희가 옛날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이 헐려나갈 위기에 처했는데 저희가 그 마을들을 그 도시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재생사업 1호를 한번 복원 의미보다는 뭐 옛 조직을 그대로 살려서 새롭게 한번 짓는 것도 있고 또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 그래서 그 마을을 전체가 하나의 문화마을처럼 조성된다는 취지로 도림문 박물관 마을이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기자기한 옛날에 추억이 맞는 골목과 공간들 저희가 이렇게 다시 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게 19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건물들이 한옥도 있고요.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식당가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네. 그것들 이제 한옥하고 근대적 건물, 80년대, 70년대 그런 건물들을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그 흔적들을 복원해서 새로운 시설로 쓰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이번 비엔날레와 관련한 행사, 전시가 열린다는 곳인데. 예, 그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전시장으로 그 공간을 꾸몄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많긴 많지만 뭐 차근차근 하나씩 들어보죠. 예. 크게 비엔날레는 한 4가지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도시전이 있고요. 또 공유에 관한 주제를 보여주는 주제전 이렇게 크게 2개의 전시가 있고 예. 또 저희 비엔날레 특징이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현장 프로젝트를 좀 보여주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보행도시, 생산도시, 식량도시라는 이름으로 그 현장 프로젝트가 도심에서 진행됩니다. 예. 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뭐 영화제라든지 서울 도심 투어, 또 어린이 워크숍 그렇게 크게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라는 주제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어서 이게 주제를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잡느냐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그 주제전 그리고 도시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일단 주제전은 어떤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자원과 시간과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냐 해서 9가지 공유의 방식과 주제를 가지고요. 예. 한 20여 개, 한 38개 팀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를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뭐 공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이런 뭐 다양한 방식으로 또 공유한 방식이 무엇이냐 이런 주제로 다양하게 전시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에너지 문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지하에 햇빛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식물을 키우면서 공간을 뭐 활용할 것이냐 이런 전시로 뭐 로우라인이라고 뉴욕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디자이너가 실제 태양광을 지하에서 식물을 키우는 뭐 그런 방식을 뭐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또 저희가 그 미세먼지나 기후 문제가 사실은 저희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버스에 뭐 센서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도시에 저희가 살고 있는 미세먼지 현황을 실제 본인의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시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지하 공간에 미생물이 얼마나 있어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도로 그려서 지하 세계 미생물 지도를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자연을 좀 훼손시키면서 회색 빌딩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뭐 공기, 물, 땅 이런 것들 환경과 어떻게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도림문 박물관 마을에서 주제전이 열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도시전, 아까 크게 2가지로 주제전과 도시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 건축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분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세계 도시의 건물, 뭐, 주거 문화를 가져온 건가요? 예, 도시전은 동대문 DDP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 도시전은 한 50여 개 도시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각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공통적인 기후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 도시가 안고 있는 또 특수 상황들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프로세스와 이미지로 보여주는 전시들이 지금 도시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들의 이런 건물 혹은 뭐 주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낭만적으로 알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가 사실은 굉장히 주거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도 마찬가지 주거난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옛날의 과거 히피들이 어떻게 공간을 나누면서 살아갔는지, 이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면서 새로운 공동주택의 실모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잘 아이디어를 응용하면 서울의 청년주택, 공유주택, 새로운 임대주택 모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또 동경 같은 경우는 200년의 역사를 이렇게 그대로 간직한 야나슨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울도 지금 재생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그 공유하는 물건과 시간을, 역사와 기억을 공유하는 재생의 모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도 있고요. 또 저희가 스페인의 마드리드라는 도시는 드림 마드리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거의 안 하는 도시, 그것들을 어떻게 계속 만들어 왔냐, 그래서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꿨냐, 이런 정도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좀 재밌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단순히 뭐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은 게 아니고 과거 사회 문제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건물들이 되겠는데요. 특이한 것이 평양 아파트를 또 똑같이 만들어놨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준비가 된 건가요? 저희가 또 도시전의 하나로 이제 평양전이 있는데요. 그래서 평양의 그 아파트 일부분을 가구라든지 공간들을 한번 그대로 만들어서 실물대로,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평양이라는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양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구성하게 된 건가요? 기존에 이제 평양에 관해서 연구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 과정부터 그 연구자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평양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실제 또 그 평양에서 또 오신 분들도 사실 세터민분들의 또 조언을 구했군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얻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주제전과 도시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단장님은 뭐 준비 과정부터 쭉 하나하나 다 총괄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딱 하나만 봐야 된다면은 어떤 것을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글쎄 뭐 또 하나 제가 흥미있게 보고 뇌파 산책이라고 해서 머리에 뇌파 산책이 있습니다. 그 헬멧 같은 기구를 쓰고 이렇게 쭉 돌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도시의 그 보행 체험을 느끼는 쾌적함이라든지 불편함들을 비주얼한 자료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뭐 보행 정책을 많이 하는데, 과연 저희가 조성한 이 보행 거리가 시민들에게 정말 쾌적함을 줄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보여줘서 굉장히 그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안 그래도 걷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이번 이 비엔날레에도 걷기 행사라든지 뭐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뇌파 뭐 헬멧 같은 것을 쓰고서 걸어 다니면은 이 거리를 걸을 때는 뇌파가 좀 편안해지고 이 거리를 걸을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전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 데리고도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전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이 볼 만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로봇을 해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제 꼽으면은 어린이 도시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이제 지도를 들고 실제 도시를 탐험하면서 도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 이태리에 되게 유명한 건축학교와 저희가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저 따릉이 타고 서울 도심 한 바퀴 해서 또 따릉이 가족들이 따릉이를 타고 도심의 중요 장소를 이렇게 하이킹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인도 인도 첸나이라는 도시에서 현지 요리사가 직접 옵니다. 그래서 그 도니문의 비엔날레 식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뭐 태양열 오븐으로 구운 빵, 또 저 성곽마을에서 도시양봉으로 만든 꿀차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재미있는 또 음식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아마 가족들은 아마 흥미있고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들 뭐 아까 탐험 같은 거는 뭐 보물찾기 뭐 그런 식인가요? 예, 도시 속 보물찾기 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아이들 참 재밌어 하겠네요. 식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엔날레 식당이라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뭐 무료도 몇 가지가 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식량도시라는 이름으로 예. 이제 공유 주제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의 문제, 식량의 문제 이런 걸 체험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 비엔날레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흥미를 하기 위해서 인도 첸나이의 남부 인도입니다. 남부 인도 음식을 맛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문제, 식량의 문제 이걸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비엔날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식량 문제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에서 우리가 이런 식량 문제를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인가요? 도시농업 뭐 곤충이라든지 도시농업 그런 것들. 뭐 옥상에서 뭐 양봉해서 그걸로 만든 꿀 음식도 준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성곽마을이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도시농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곽마을에서 양봉을 해서 만든 꿀을 이용해서 뭐 꿀차를 만들어 시민이 직접 맛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농업의 문제를 실제 시민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서울 비엔날레 이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미리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든지 이런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시민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나 네이버 티켓인커 그다음에 돈이문망벌 전시관에서 이제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www.seoulbiennale.org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정보가 다양하게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통해서 티켓 구입하고 있어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드린 것들 서울 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 서울 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창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정보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비엔날레 김태형 도시공간 개선 단장이었습니다. 페스티벌의 Out of My Head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수도권 사용 설명서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서울시 소식 이어갑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참 부동산 소식 뜨겁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가 지난주 23일 40%로 일괄 강화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한도가 각각 40%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튿날인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이미 투기 지역에서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용 대출을 받을 때 LTV DTI 한도가 40%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23일부터는 투기적 외에 투기과열지구도 집값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LTV DTI 한도가 40%로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무주택 세대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LTV DTI 규제를 다소 완화해 각각 10%포인트씩 대출 여력을 높여주고는 있는데요. 과거보다 대출이 강화된 부분에 대한 시장이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나 또 거래량 둔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다주택자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출 규제는 더 심해진 상황인데 LTV하고 DTI 규제가 이제 30%까지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권을 통틀어서 한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3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DTI 한도가 10%포인트씩 이제 추가로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예컨대 이제 다주택자가 투기 지역 내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LTV DTI가 40%에서 30%로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투기 지역 내 대출 건수도 종전에 차주당 한 건에서 이제 세대나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돼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십니다. 이미 투기 지역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아예 신규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1주택 보유자가 투기 지역 내에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이제 기존의 보유주택을 2년 내에 처분을 하고 기존 대출을 갚기로 약정을 맺으면 신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LTV, DTI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도 많이 줄었죠? 네, 이제 파리 대책 직전인 특히 이제 5월이나 7월에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 이제 투기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지만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서 일정 부분 난감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8월 2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더라도 은행과 대출 계약을 하지 않은 아파트는 파리 부동산 대책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지난달에 분양한 강동구의 고덕 P아파트 경우에는 전체 651가구 중에 약 20%가 투기적 내에 담보대출 가구당 한 건의 요건에 막혀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예. 투기적 내에서는 1주택만 있어도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팔지 않으면 추가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존 계약자들의 항의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개설된 파리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 부당성에 대한 청원에는 현재 약 1,688명 정도가 동참을 했고 또 금융위 항의 방문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될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파리 부동산 대책 그때 딱 맞물려서 전후에 주택을 산 분들은 이게 좀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좀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파리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이 과열된 아파트 시장,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좀 낮춰보고 너무 이렇게 투기가 몰리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었는데 일단 분위기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서울 강남권 일대는 이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적게는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씩 가격이 조정돼서 나오고 있고요. 예. 지난해 말 11.3 대책이 올해 6.19 대책이 나왔던 당시에도 보합세를 보일 뿐 떨어질 줄 모르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초 반포동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가 몰렸던 전용 59제곱미터가 5천만 원 하락한 15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고요. 성파구 잠실 일대에 갭 투자가 많았던 리센츠 84제곱미터형도 6천만 원 최근 하락해서 12억 7천만 원의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호가 하락세에 비해서 이제 매수 분위기는 좀 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분위기가 가을까지 이어질지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군요. 강남권 아파트도 지금
뭐 공인중개사가 뭐 개점 휴업 상태라는 말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개인 사업자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들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 하니까요. 또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관련된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건스 앤 로지스의 Sweet Child O' Mine 듣고 서울시 소식 만나봅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건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통원입니다. 예, 먼저 지난 6월에 청와대 앞길이 개방이 됐는데 네네. 이어서 자전거 도로까지 생긴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만들겠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예. 청와대 앞길 510m 구간에 폭 1.2m의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서 청와대 앞부터 삼청동, 광화문, 효자동을 잇는 미음자형의 자전거 길이 완성이 됩니다. 대략 30분 정도면 자전거를 타고 경복궁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이 자전거 길이 서울의 또 다른 명물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고요. 자전거 네네. 전용 도로가 있는데 차로하고 도로가 무슨 차이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만들어지는 게 자전거 전용 차로입니다. 전용 차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차로에 페인트 등으로 따로 표시를 해서 자전거 길을 만든 거고요. 그런데 다니시다 보면 아예 펜스나 경계석을 세워서 물리적으로 두 길을 분리한 경우를 보셨을 텐데 네. 이건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무래도 자전거만 따로 분리해서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전용 차로보다는 안전하겠네요. 네네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얘기인데 덕수궁 돌담길 가운데 끊겨있던 100m 구간이 어제 열렸다고요? 네, 1959년부터 통행이 금지됐으니까 정확하게는 58년 만에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예. 당시 영국 대사관이 보안상의 문제를 이유로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던 구간입니다. 어제 재개방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고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찰스 주한 영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판소리, 또 영국의 백파이프 소리가 덕수궁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덕수궁 돌담길을 한 바퀴 빙 둘러보는 건 여전히 불가능한데요. 이제 지금 딱 70m가 남았는데 19세기 말에 영국 대사관이 사들인 땅이고요. 또 현재 건물까지 들어서 있어서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영국 대사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예, 100m 이제 또 열렸고 70m가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현대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한 노동자죠. 전태일을 기리는 건물이 만들어진다고요? 네, 정확한 이름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고요. 예. 전체 지상 6층 규모입니다. 동대문 평화시장 부근의 청계천변에 내년 하반기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일단 1층부터 3층까지는 국내 최초의 전태일 기념관으로 꾸며질 계획인데 특히 기념관에는 1970년대 청계천 일대에 몰려있던 봉제 다락방을 재현한 시민체험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또 나머지 4층부터 6층에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감정 노동자에게 상담 등을 해주는 국내 최초입니다. 역시 감정노동 권리보호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분들은 이 권리보호센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의미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서울 중구가 조금 특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요? 네,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부 경비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이 잇따르면서 의견이 많은 좀 분분한 상태죠. 예. 서울 중구는 우선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관내 아파트 가운데 100세대 이상인 41곳이고요. 조사반이 직접 경비실을 방문해서 1:1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용 형태나 임금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더해서요. 휴식 시간 보장 실태나 입주민과의 갈등 여부까지 꼼꼼히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오늘 서울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튜권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매트 워츠의 Somebody's Gonna Love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thought I saw a shimmer in you, so I pulled you in close.